갑자기 머리가 띵 하고 아프거나 해가 살살 아플 때, 요즘 같은 날씨에 병원 가자니 너무 덥고 직장인 업무 시간에 병원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온라인에서는 병원 가기 전엔 챗GPT에게 증상을 물어보고 진단을 받아봤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보이고요. 심지어 병원에서도 못 찾은 병을 AI가 증상만으로 알아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AI의 진단 완전히 믿어도 되는 걸까요? 지난해 초 프랑스 파리의 한 여성 마를린 가른라이터 씨는 밤마다 식은땀이 나고 피부가 간지러운 증상을 겪었지만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겪는 증상을 챗GPT에 입력해본 마를린은 놀라운 답변을 받게 됩니다. 바로 혈액암이 의심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올해 1월 다시 병원을 찾은 그녀가 조직 검사 끝에 받은 진단은 혈액암의 일종인 호지킨 림프종. 챗GPT가 병원보다 1년 먼저 그녀의 질병 가능성을 추론해낸 셈이죠. 그렇다면 챗GPT는 어떻게 이런 진단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챗GPT는 의학 전용 AI는 아닙니다. 인터넷상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이 과정에서 GPT는 수많은 의료 논문, 임상 사례, 진단 기록을 접하며 이런 증상에는 이런 질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패턴을 확률적으로 학습하게 되는데요. 즉, 사용자가 증상을 입력하면 GPT는 그와 유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질환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정확한 진단이 아닌 확률 기반의 제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의사의 소견 없이 AI를 이용한 자가 진단에 의존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위험 요소 중 하나는 바로 AI의 환각 현상. 할루시네이션은 사실이 아닌 정보를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오류로 의료 분야에서는 특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한 연구팀에서 진행된 AI 언어 모델 암 정보 응답 정확도 비교 연구에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초가 있냐는 질문에 챗GPT는 뽕나무와 생당이 효과적이며 생당은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약물인 탁솔보다 최대 1만 배 더 효과적이다 라는 근거 없는 민간요법 수준의 응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GPT는 환자의 표정, 음색, 안색, 둥근 변화 등과 같은 의사가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인삼적 맥락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사용자가 자신의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 생활 습관 등을 입력한다고 해도 그 정보가 모두 정확하고 충분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결국 아직까지 일반인이 AI를 이용해 직접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신뢰도나 실제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사실. 하지만 챗GPT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주요 병원들에서는 증상을 입력하면 진료과를 추천해주는 AI 챗봇부터 엑스레이, CT, MRI 영상을 분석해주는 솔루션까지 AI가 진단을 보조하는 역할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또 강남구 보건소는 국내 보건소 최초로 AI 건강 상담실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보건소장님과 상담을 진행하면 챗GPT가 상담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건강관리 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현재 AI는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을 돕는 똑똑한 조수 역할에 가까운데요. 미래의 AI는 과연 의료 현장에 어디까지 들어와 우리를 돕게 될까요?